이제 팔란티어 이야기를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최근에 단기 고점 대비 많이 빠졌고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팔란티어가 예측한 대로 뭐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3분기 연속으로 계속해서 흑자를 내고 있고 떨어진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8월 23일 날 보니까 이 드러켄 밀러라고 전설적인 투자자거든요. 이분이 아마 뭐 거의 매년 손해 본 적 없이 30% 수익률을 몇십 년인가 10년 이상 유지하셔서 굉장히 부를 많이 축적한 분으로 알고 있고 그분이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더 담았고 구글 뺐고 마소 담았고 그다음에 팔란티어 70만 주인가 아마 다 처분했다고 그 기사가 났는데 그 20불 전후로 해서 이렇게 좀 대량으로 매물이 나와서 좀 떨어진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기준으로 팔란티어는 별다른 업데이트가 없을 거예요. 없어서 저도 이유를 찾아보니까 팔란티어는 뭐 계속해서 연 20% 이상 매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전부터 적자가 심했고 2003년에 창립한 이후에 작년 2022년 4분기부터 흑자로 전환을 해가지고 올해 1분기, 올해 2분기 이렇게 3개 분기 연속으로 지금 흑자를 낸 상태고요. 주가는 지난주 금요일 날 소폭 올라가지고 현재는 시가총액은 40조 정도 되는 회사가 됐습니다. 이 40조면은 지금 네이버보다 시가총액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 외에도 보시면 이 파란색이 그 팔란티아는 상업용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도 팔고 군사용 소프트웨어도 파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고객의 숫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고객이 얼마나 많은지. 파란색 보시면 그냥 분기 단위로만 봐도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빨간색은 정부 고객인데 정부 고객은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진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도 이 고객 수가 늘지 않더라도 이 고객이 유지되더라도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비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쪽에서는 고객 수가 변함이 없더라도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업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약에 한 곳이 도입을 하면 그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이거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 비즈니스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 공무원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글과 컴퓨터 쓰고 있잖아요. 그 집단은 다 한글과 컴퓨터만 쓰고 있고 이제 사기업들은 다 워드 쓰고 있는데 이 본사가 워드 프로세서를 쓰고 있는데 계열사가 그 한글과 컴퓨터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상업용 그 고객 숫자가 늘어나는 비율이 저는 줄지 않고 계속해서 이게 유지되거나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은 점점 더 네트워크 효과가 생겨서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란티어가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제 기준에는 리스크가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시가총액도 벌써 40조가 됐고, 이 비즈니스 구조도 너무 지금 잘 정착이 돼 있고, 또 보시면 이 프리 캐시 플로우가 엄청나게 개선이 됐거든요. 이게 그 프리 캐시 플로우가 뭐냐면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 이게 회사가 뭔가 본업이나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 중에서 세금이나 뭐 영업 비용, 그다음 설비 투자 같은 거 제외하고 남은 현금.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현금의 유입과 유출만 따져가지고 진짜 이 회사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개념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잉여 현금 흐름으로는 배당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을 해서 그냥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M&A 할 때 인수합병할 때 쓸 수도 있고 자사주 매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팔란티어의 잉여 현금 흐름이 너무너무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이 회사는 그래서 재무적으로도 너무 안정적이고 고객 수도 계속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안정적이고 비즈니스 구조 자체가 너무 견고하고 기술적으로도 앞서 있고 이 상업적인 해자 이런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데이터를 모아주고 이걸 가지고 모델링하는 이 플랫폼이나 이 업력 자체가 오래됐고 안정적인 캐시 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 수준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굳이 막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유일하게 걱정거리라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아직은 그래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아닌데 이 시가총액 41조가 적정하냐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도 있지만 전 장기적으로는 이제는 거의 리스크 제로인 투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지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조업들이 성장을 더 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그게 과거처럼
뭐 원료비를 아낀다거나 인건비를 아끼는 게 지금 거의 약간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이제 세계화가 끝나고 탈세계화가 되면서 어떤 비용적인 부분에서 효율성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생산성을 개선시키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재무 구조 탄탄하고 실적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별로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제 그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그 10억 불 정도 이제 자사주 앞으로 매입할 수 있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팔란티어 아마 CEO 카프가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물론 이제 언제 산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사겠다라는 거라서 뭐 이제 사고 나면 공시를 하겠죠. 어느 정도 더 하락할 여지는 뭐 당연히 있겠지만 하락하게 되면 또 자사주 매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변동성은 뭐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다, 지금 기준으로는. 그래서 그런 좀 생각을 저도 해봤고요. 그 외에는 이제 S&P 500 편입 가능성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얘기 계속 조금씩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빠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뭐 내년 뭐 말까지는 제가 봤을 때 S&P 500 편입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이 S&P 500에 편입된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봤더니 사실 되게 좀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모르는 회사들인데 뭐 링컨 내셔널 코퍼레이션 보니까 S&P 500에 편입돼 있고, 다비타 이것도 12조인데 편입돼 있고,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지금 40조라 그랬잖아요. 40조에다가 프리 캐시 플로우 엄청 우수하고 매출액 영업이익 다 늘어나고 있고 분기 단위로 계속 흑자 내고 있고, 그리고 다음 분기도 흑자 100% 확신한데 4개 분기 연속 흑자에 합쳐서도 유의미한 숫자가 되면은 제가 봤을 때 S&P 500 편입은 아예 뭐 걱정할 여지도 없고요. 그래서 그때 S&P 500이 편입이 되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국부 펀드나 또 이런 주요 자산 운용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ETF의 자금,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뭐 무조건 주가가 오른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변동성이 더 줄어들면서 올라간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 돼서 뭐 무슨 엄청난 위기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추세면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S&P 500에 편입되면 이 변동성이 점점 줄어가면서 올라갈 여지가 있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있는 종목들 다 살펴보니까 팔란티어가 되지 않을 이유는 없고 언제 되냐의 문제인데, 그 시점도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 올해라는 건 한 1년 정도 안쪽, 그러니까 내년 뭐 말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편입이 뭐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팔란티어는 이제는 사실 저는 그렇게 리스크가 있는 투자,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20배, 30배 종목은 사실 아니라 생각해. 한 10배거 정도?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넉넉하게 5년에서 10년 정도를 봤을 때 리스크가 제로인 것 중에서 확실하게 지금보다 10배 오를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몇 안 되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팔란티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한 3,000주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10불 아래로 떨어지는 이벤트가 있고 그 시점에 펀더멘탈을 체크했을 때 어, 변동이 없다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해서 성장한다면 저는 추가 매수를 할 거고요. 그 시점마다 공유는 드릴게요. 제가 목표했던 비중 5월 8일 이전에 거의 다 매수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막 그렇게 크게 더 사야지라는 욕심이 없어가지고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는 최근에 뭐 20불 전후로 사실 20불에 사신 분은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하는데 어쨌든 그때 사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서 혹시 좀 놀라셨을까봐 이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이게 찾은 자료긴 하지만 뭐 한 번 더 이렇게 점검해 보시고 이 회사의 비즈니스 구조도 한번 보시고 그러면서 네,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전문 전업 유튜버가 아니니까 조금 부족한 것들은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좀 불편하신 게 있으시면 편하게 피드백 남겨주세요. 저도 그렇게 해야 또 계속 발전하고 또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이렇게 좀 팔란티어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